지금 차가 가고 있는데 봐봐, 생각을 해봐, 어떻게 물을 줘, 막 이렇게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어떤 혼내는 방식으로 아이의 이 떼쓰음을 정지시키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정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들어줄 수가 없는데 아이가 계속 같은 요구를 계속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엄마가 지금 당장 해줄 수 없는데 해줘 몇 번을 설명해도 같은 말을 한다거나, 당장 집에 갈 수 없는데 집에 갈래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엄마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짜증을 또 있는 그대로 짜증으로 아이에게 전달하기는 조금 아쉽죠. 이럴 때 더 좋은 반응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자, 이때 사용하면 좋은 엄마의 반응을 4가지 단계로 좀 나눠서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아이와 신나게 놀고 이제 정리를 다 하고 화장실도 갔다가 집에 가려고 차에 타서 부웅 하고 차가 출발을 하는데, 출발을 하자마자 아이가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물 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에 물이 있으면 참 다행인데 물이 없는데 아이가 이제 물을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 줘. 엄마, 나 물 줘. 엄마 목말라, 물 줘. 자, 같은 얘기를 해요. 엄마들이 대부분 이럴 때 처음에 잘 설명을 하죠. 이래서 지금 물이 없고 얼만큼 가면 집이니까 조금 기다려라. 좋은 말로 설명을 하는데 아이가 그래도 계속 물 줘 하게 되면 이 욱하는 마음이 훅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4단계 반응하는 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공감하기 단계인데요. 이 공감하기 단계의 포인트는 아쉬움의 표현으로 공감하기입니다. 지금 네 이야기를 못 들어줘서 나도 굉장히 아쉽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대부분은 이 단계에서 이 아쉬움에 대한 공감보다는 설명으로 어떤 정당성을 이야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 봐봐, 지금 차가 가고 있지? 차가 가고 있으니까 물을 살 수 없는 거야 라든지, 아까 엄마가 먹으랄 때 너가 안 먹었잖아? 그래서 지금 목이 마른 건데 집까지 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 라고 한다거나, 내가 너한테 지금 물을 못 주는 어떤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 전에 아쉬움으로 내가 너한테 물을 주고 싶은데 나도 지금 못 주는 이 상황이 참 아쉽다라고 아쉬움의 공감을 넣어줍니다. 지금 물이 없는데 조금 목마르지? 조금만 기다려. 집에 금방 갈게 라고 아쉬워하면서 공감해주는 것을 첫 번째 단계로 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알려주기 단계인데요. 이 알려주기 단계의 포인트는 화내지 않고 그리고 혼내지 않고 알려주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대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 몇 번의 물 줘 소리를 좀 참아냈기 때문에 엄마가 좀 짜증이 났고요. 그런데 또 물 줘라고 하면 반사적으로 너가 아까 그렇게 안 했잖아 라거나, 지금 차가 가고 있는데 봐봐, 생각을 해봐, 어떻게 물을 줘, 막 이렇게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어떤 혼내는 방식으로 아이의 이 떼쓰음을 정지시키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사실 엄마가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이의 목마름이 사라지거나 아이가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하는 요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엄마는 화를 낼 뿐이고 아이는 화내는 엄마를 봐야 할 뿐이고 서로 이렇게 안 좋은 것을 쌓아갈 뿐이지 문제의 해결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때는 화내거나 혼내지 않고 그냥 아이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엄마가 차 타기 전에 물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거였어. 지금 집까지 한 5분이면 도착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참아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해줍니다. 그래도 또 말하죠. 물 줘. 그럴 때는 이제 엄마가 점점 기분이 안 좋아진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것도 아직 화내지 말고 그냥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지금 설명도 해주고 없다고도 분명히 말해줬는데 계속 같은 말을 하니까 엄마 운전하다가 지금 화가 나려고 하네. 이제 그 말을 좀 그만해주면 좋겠어 라고, 아직은 화내는 게 아니죠. 그냥 알려주는 단계입니다. 엄마가 곧 계속 그러면 엄마가 화낼 것 같아 라는 것도 알려주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지, 아까는 5분 남았는데 이젠 3분만 남았다 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좀 알려줍니다. 엄마 빨리 가볼 테니까 조금만 참아보자 라고 말해주는 거죠.
사실 옛날에 저희 아이와 같은 상황이 한 번 있었는데요. 아이가 차에서 계속 물 달라 그러길래 제가 이 알려주기 단계에서 설명을 막 했어요. 아까 그래서 엄마가 이런 이유로 너 차 타기 전에 물을 꼭 마시라고 말했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나는 그때 목이 정말 안 말랐어. 근데 제가 그 말에 이렇게 순간 얼음이 되고 할 말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때 목이 안 말랐는데, 목이 안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마를 수도 있으니까 물을 먹어야 한다? 이게 아이에게는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었던 거죠. 막 뛰어놀고 지금 흥분 상태에서 목이 안 말랐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목이 안 말라서 물을 안 먹고 차에 탔는데, 막상 차에 타고 이제 숨이 좀 잠잠해지니까 목마름이 밀려오고 그때 엄마한테 물 줘라고 요구한 것이 아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정직하게 반응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의 필요와 지금 자기의 불편함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부모라는 존재에게 요구한 건데, 거기에다가 부모가 그러게 그러래 그랬지, 그러게 그게 문제였어 라고 아이를 혼내거나 이렇게 다그치듯이 그리고 화내는 방식으로 반응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논리적으로 반격하기 어렵지만 마음에 서운함이 생길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알려주기 단계에서는 화내거나 어떤 혼내거나 하는 방식보다는 그냥 엄마의 생각을 이야기해주고 왜 이게 이렇게 되면 좋을지 어른으로서, 엄마로서 알려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같이 공감해주고 화내지 않고 알려주기의 단계를 거쳤다면 세 번째 단계는 방법을 찾아주기입니다. 자, 아이들은 그래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공감을 해주고 충분히 상황을 설명해줬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 욕구와 말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아직 불편한 이 욕구를 누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또 다시 나 물 줘, 나 목말라 이 말을 해오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이렇게 방법을 찾아주는 건데요.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근처 편의점에 차 세우고 물을 사주는 방법입니다. 엄마가 판단하는 건데요. 우리가 갈 길이 아직 멀리 남았고 상황상 차에 물이 필요하겠다. 아이 지금 물을 먹는 게 좋겠다. 뭔가 애가 되게 불편해 보인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집이 가깝고 분명히 아까 엄마가 충분히 말했고 아이가 충분히 이 정도는 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좀 요구하는 거다 할 때는 이 아이가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차를 세울 수는 없다는 거를 아이도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냥 방치하듯이 물 줘 하는 것을 약간 무시하거나 그냥 두고 어쩔 수 없어 집까지 갈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른으로서 방법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이때의 방법은 차를 세워서 물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그 지속적으로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좀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아이가 또 조금 이따 물 줘 하는데 물 하니까 생각나는데 엄마 옛날에 물개 본 적이 있거든? 땡땡이도 물개 우리 본 적이 있던가? 라고 갑자기 화제를 전환해서 아이가 다른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거나 근데 우리 물이 왜 투명색일까? 빨간색 물이면 되게 맛있어 보일 텐데 땡땡이는 물이 어떤 색이었으면 좋겠어? 갑자기 물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어쨌든 화제를 좀 전환해서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전 화제에 대해서 잊게도 되고 또 시간이 빨리 가게 되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에게 무조건 견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화제를 전환해서 아이가 견디기 쉽도록 방법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방법 찾아주기 단계까지 왔다면 아마 아이와 엄마가 무사히 집까지 여러분의 고비를 넘기고 제 아이로서는 또 물 줘라고 말해주고 싶은 걸 잘 참고 엄마로서는 이 욱하는 열받는 순간을 잘 참고 아마 집까지 도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네 번째 단계가 들어가는데요. 네 번째 단계는 집에 무사히 도착해서 아이가 물을 먹게 되는 그 순간 함께 기뻐하기 단계입니다. 집에 왔어. 신발 벗어. 빨리빨리 물부터 엄마 물 챙겨줄게 하고 아이에게 물을 탁 건네고요. 아이는 물을 탁 마십니다. 그때 엄마가 함께 기뻐해 주는 겁니다. 왜냐면 아이에게 물을 바로 주지 못해서 같이 아쉬웠고 그리고 잘 참아준 것이 고맙고 지금 네가 물을 마실 수 있게 돼서 엄마도 참 기쁘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표현해 주면서 같은 감정의 흐름을 가지고 있음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목이 말랐지만 엄마는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고 좀 참았으면 좋겠고 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라는 대립된 감정으로 물을 마시고 아유 이거 하나 갖고 이렇게 난리냐 아주 물 하나 없었다가 난리가 났네 이런 끝까지 대립된 감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 나 목말라 아 그래 너 목마르구나 어떡하지 물이 없어서 나 그래도 목말라 아 지금 상황이 이래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나 그래도 목말라 아 그래? 근데 우리 옛날에 물놀이 갔을 때 얘기해볼까? 이렇게 같은 감정으로 같이 이걸 이겨낸 거죠.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물을 먹게 됐을 때 엄마도 물 먹어 시원하지? 아 다행이다 너 진짜 잘 버텼어. 엄마도 목마를 때 진짜 힘들던데 집까지 잘 와서 다행이다 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탁 해주면 아 이런 같이 우리가 이거를 해냈구나 라는 기쁨과 엄마 역시 내 편이야 아 내가 불편함을 이야기했는데 단숨에 해결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이걸 해결해냈구나 우리가 해냈구나 라는 마음을 아이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아이가 같은 요구를 계속 해올 때 이런 일이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되면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생각나는 순간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번쯤은 이렇게 4단계로 좋은 반응으로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아쉬움을 공감해주기,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화내지 않고 그리고 혼내지 않고 알려주기 단계, 세 번째는 방법 찾아주기. 뭔가 색다른 이야기를 던진다거나 뭐 갑자기 좋아하는 게임, 말 잇기 게임을 한다거나 아이가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고 마지막 네 번째, 엄마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아이가 뭔가 해달라고 가지고 올 때 일단 먼저 아쉬움으로 공감하기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떡하지 엄마 이제 설거지를 막 시작해서 바로 도와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공감해주면서 이 순서를 좀 이렇게 찾아가면서 반응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아이도 엄마도 같이 행복한 육아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가 이유정이었습니다. 또 만나요.